아내랑 크게 싸운 시동생은 홧김에 집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형네 집으로 가려고 차를 끌고 어두컴컴한 산길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대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시동생은 분명히 봤대요. 입이 쫙 찢어진 할머니가 차에 뛰어드는 모습을요. (50대) 초반의 부부가 제 신당을 찾아오셨어요. 제 코끝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게 큰일이 났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들을 부부한테 얘기해드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난 상태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냄새가 났어. 몇 달 전에 시동생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셨는데 시동생은 평소에 비리다고 입에 대지도 않았던 육회나 생고기를 막 뜯어먹고 폭력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나 보다. 붙었네. 붙었어. 심지어 동서랑 싸우다가 화가 난다면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나중에 자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겨우 시동생을 뜯어 말린 후에 가족들은 상의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쉽지 않았겠다. 걱정이 컸던 부부는 시동생 면회를 갔는데 소름 끼치는 말을 들었대요. 이번엔 나로 끝나지만 다음은 너네야. 어머. 어머, 절로 붙나 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러다가 누구 하나 잡겠다 싶었고 신당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전 시동생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마침 대신 할머니께서 배고픈 귀신이 뛰어들었네. 그래, 뭐가 씌었어. 시동생에게 귀신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귀신을 빨리 떼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정신병원에서 외박을 허락받은 후에 시동생을 데리고 찾아왔더라고요. 시동생은 등 쪽에 할머니 귀신을 달고서 들어왔는데 제 눈도 못 마주치고 땅에 얼굴을 박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원래 귀신 들리면 우리 눈 맞아, 똑바로 못 못 보잖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눈앞에 화경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왜? 시동생한테 사고 낸 적 있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무슨 소리? 아내랑 크게 싸운 시동생은 홧김에 집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형네 집으로 가려고 차를 끌고 어두컴컴한 산길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대요.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쿵 하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 뭐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시동생은 분명히 봤대요. 입이 쫙 찢어진 할머니가 차에 뛰어드는 모습을요. 입이 왜 쫙 찢어져?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시동생은 밖으로 나가봤는데 할머니가 아니라 고란이었대요. 아, 그럼. 아, 근데 고란이랑 할머니랑 헷갈리기 쉽지 않은데?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시동생은 상황을 잘 수습한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까지 확인해봤지만 고라니가 떡하니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못 본 거네. 사실 제가 봤던 화경에서는 할머니 귀신이 쓰인 고라니를 어머. 차로 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동물에도 이렇게 사람 귀신 씌우는구나. 어머. 이 할머니 귀신은 조상귀였는데
한을 품어서 시동생한테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조상님들이 왜 한을 품으셨지? 그 순간 귓가에 올해부터 동서가 가져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동생이 다음은 너네야 라고 얘기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야? 전 시동생 부부한테 동생에게 제사 미루셨죠? 그 뒤로 제사 지낸 거 본 적 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내는 제사 때마다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가봤다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아하니 시동생 부부가 제사를 가져간 후에 제대로 제사를 지낸 적이 없었고 화가 난 조상님은 시동생에게 붙어 있었던 거였죠. 제사를 가져가서 안 지냈어. 배가 고픈 거야. 아, 우리 집도 제사 안 지내는데. 우선 탈을 잡아야 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시동생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을 쭉 살펴보는데 대신 할머니께서 창고로 가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고에 가보니까 커다란 캐리어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 캐리어? 이 캐리어에 무언가 분명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열어봤습니다. 이 안에는 이상한 전단지부터 책자에 촉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는데 시동생의 아내는 사이비에 빠진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시동생한테 들었는데 사이비에 빠진 아내는 제사를 가져간 뒤에 차라리 잘 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들 밥 차려주는 식모야? 이참에 제사를 끊어버리자고 했대요. 일부러 그랬구나, 그러면. 원래 제사는 망자가 식사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을 대접하고 예의를 차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잊지 않았다는 뭔가 이제 약속. 조상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손들에게 덕을 베풀고 애군도 걷어내 주시는데 갑자기 자기를 무시해버리니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전 집안에 머물러 있던 탁한 기운을 시선해 주었고 그 후에는 시동생에게 붙어있던 조상기를 빼내며 한 가지 풀어드렸어요. 최근에 시동생은 제 신당을 찾아오셨는데 제사를 지내니까 괜찮아졌고 정신병원까지 퇴원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사이비에 빠진 아내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시동생의 아내는 사이비에 너무 심취해서 온갖 기행을 저지르다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시동생의 가정이 무탈하고 더 이상 갈등이 없게끔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드리고 계시는구나. 정말 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 고라니의 모습으로 조상님이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무속적으로 봤을 때 고라니는 영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영향을 잘 받는 동물인 거죠. 얘네도 좀 약하구나, 얘네도. 마침 시동생이 산을 지나고 있었으니까 조상님은 고라니를 통해서 시동생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고라니는 무슨 죄예요? 진짜. 잘못 걸려가 괜히. 그런데 매번 모든 조상님의 제사를 지낼 수는 맞아, 없잖아요. 최소한 몇 대까지는 지내야 문제가 좀 없을까요? 사실 제사는 조상님들을 위하고 예의를 다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2대에서 3대까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제사를 지낸다면 조상님들께서도 후손들의 탈을 잡지 않으시고 또 상황을 많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